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주식공장장 TV와 함께 하신 지도 어느덧 한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9년도 이 바이오 장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다사다난했다. 물론, 뭐, 바이오를 투자하는 데 입장에서, 바이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악재가 뭘까요? 그렇죠. 뭐, 무슨 임상 실험에 실패했다. 그죠? 예, 그리고 판매 허가가 취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뭐 부작용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이 바이오 회사한테는 치명타인데요. 제약 바이오에서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비보전, 쇼크도 포함돼서, 일단, 굉장히 좀 힘들었던 2019년도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상반기에는 그죠? 코오롱, 인보사 사태도 있었고요. 또 삼상이 연이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헬릭스 미스라든가 또 메지온, 또 HLB 같은 1차 지표에서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도출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을부터는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만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20만 원이 넘어서는 그죠? 10배가 넘는 그런 수익률이 단기간에 달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일단 바이오에 굉장히 굶주려 있는 건 분명해요. 어떤 투자 주체들이야. 물론 이제 개인들이 가장 굶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이오 하면 여러분들 이제 심장이 좀 뛰지 않습니까? 그죠? 꿈에 어떠한 그 우리가 항상 꿈을 꾸는 그런 어떤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꿈을 실현시키고 또 뭡니까? 그렇죠. 나이 드는 거를 방지해주고 또 죽을 수 있는 걸 또 살려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연장시키게 되고 뭐 이뻐지게 만들고 뭐 우리가 좀 인간으로서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또한 또 굉장히 또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쪽이 아마 바이오가 아닐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에 많이 뭐 굶주려 있다. 더 큰 시세를 좀 기대하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그렇죠. 욕심 또 목표치를 더 높게 두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주식공장장과 함께 2020년도 뭐 HLB랑 메지온 관련 종목군들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이 된 종목군을 중심으로 2020년도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바이오 그리고 사지 말아야 할 바이오 어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공지사항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12월 29일이네요. 오후 2시부터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조금만 올라오시면 3탄 빌딩이라고 있어요. 지하 2층 성실홀에서 현대투자연구소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참가비는 2만 원이고요. 조금 일찍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보유 종목 진단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또 매매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2월 27일 금요일 장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죠. 그렇죠? 어제가 이제 그 배당락 기준일인데요. 오늘 그렇죠. 배당락이 됐죠. 대부분 이제 현금 배당이 없기 때문에, 주식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락은 좀 크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660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대형 바이오는 물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바이오들도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따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죠. 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어제 팔고 오늘 다시 되사는 그런 물량들이 일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강세를 크게 보였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큰 의미를 당장 단기적으로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우선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배당을 하게 됐는데요. 아주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2019년도 미국에서 특허 만료가 끝납니다. 올해 말로. 그러면 내년도부터 판매가 가능해요. 바이오시밀러가. 그거와 관련돼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글쎄요. 이 종목 오늘 개인 매수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네요. 그죠? 개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 일단 고가고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희 회원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 잘 안 사요. 겨우겨우 이제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네? 짧게 수익 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걸로 수익을 여러분들 한번 내봐야지만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구나. 특히나 또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년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 바이오 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또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내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점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2019년도 미국 시장 특허 만료되는 것도 있고요. 또 셀트리온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램시마 SC. 여러분 그 램시마 SC가 이제 유럽에서 일단 허가가 나왔잖아요. SC가 램시마가 사실 레미케이드의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근데 SC 제제와 일반 피하 정맥주사제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정맥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야 돼. 직접 가서 한 4-5시간 정도 이렇게 링겔 맞는 것처럼 병원에 잠깐 입원해서 그렇게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의약품 같은 경우도 SC 제제가 없어요. 이 피하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사처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집에서도 처방이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주사 맞는 거지 꼭 정맥을 찾아서 이렇게 찔러야 되는 게 아니라 엉덩이 주사라든가 팔뚝에 맞는 주사처럼 집에서도 쉽게 몇 분이면 맞을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SC 제형과 관련돼서 대부분 다 이렇게 링겔로 맞을 수 있는 불편함을 SC 제형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알테오젠이 이 SC 제형 관련한 걸로 기술 수출했죠. 1조 6천억 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하죠. 그러면 셀트리온도 램시마 SC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은 이미 램시마로 인해서 주가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램시마 SC도 사실은 굉장히 램시마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파급력 이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셀트리온 그렇다고 사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폭발력은 예전 2017년도보다 좀 덜할 거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양대 산맥으로 바이오 시장의 중심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HLB 볼게요. 자, HLB 투자자분들 오늘 올 한 해 굉장히 웃고 울고 지금은 울고 계시겠죠, 그렇죠? 10월 달에 그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일단 2달 넘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조금 반짝반짝 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동안의 상승 또 하락에 비하면 이건 또 오른 것도 아니죠. 자, 오늘도 5.9% 거의 6% 가까운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티도 안 납니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아직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만 아직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누가 샀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샀네요. 그쵸? 개인들이 매수를 아주 강하게 보여줬는데, 자,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팔았던 물량들을 다시 좀 채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은 오늘 상승세로 너무 우리가, 너무 뭐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아직까지는 조정의 연장선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때까지는 물론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가격 조정이 좀 충분했다라고 보지만 아직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하루 상승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지난 언제예요? 그렇죠. 지난 월요일 날 상승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이나 지난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온 거에 대해서 크게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HLB 역시도 내년도에 기대해 볼 만한, 또 사볼 만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메지오는 어떨까요? 메지오는 오늘 제법 올랐어요. 13% 가깝게 올랐고 거래량도 제법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HLB보다 좀 빠른 그런 주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18만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매물대예요. 그쵸? 바로 이게 뭐 20만원 이상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도 일단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다라는 점,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굉장히 두텁다라는 점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 만한 합니다. 이게 이제 단기 매매자들한테 굉장히 좀 유효하고 또 길게 보시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매물대 자체를 뚫는 것을 어떻게 뚫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작은 거래량,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쉽게 돌파한다면 굉장히 셀 수 있고요. 그렇죠?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가격대에서는 물량을 받는 게 저항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매지온도 오늘 어떤 주체들이 매수했냐 보니까 개인들 매수가 좀 강했네요. 그렇죠? 아주 센 모습은 아니었는데 개인들이 소폭 매수에 가담한 것 같아요. 어제 물량을 처분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소폭 매수에 가담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 개인들 물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FDA의 판매 허가 신청이 HLB보다 조금 빠를 수 있어요, 메지온이. 그죠?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1월달부터 조기 치료 프로그램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더욱더 메지온에 대한 신뢰감들이 굉장히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심리들이 주가에 점차적으로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상 3상. 여러분, 헬릭스미스 말씀을 안 드렸는데,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4%나 올렸는데, 임상 3상이 마무리된 이 종목군들은, 그렇죠. 내년 내내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돼요. 제가 3상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패다 성공을 떠나서 3상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나 뭡니까? 그렇죠. 라이센스 아웃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자, 실질적으로 2020년도, 내년도에 사야 할 바이오, 또 사지 말아야 할 바이오, 구분을 짓는다는 게 참 우습지만, 일단, 흑백 논리로 따져보면, 사야 되는 바이오는 뭐냐면, 돈이 되느냐입니다. 돈이 되느냐. 바로 상업화를 할 수 있느냐. 사지 말아야 할 바이오 뭐예요? 당장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일상 들어간다. 비임상이 끝나고 이제 일상에 돌입해서 IND를 신청한다. 이러면 이게 돈이 되려면 엄청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거는 사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년도는 사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돈이 돼야 돼요. 이 레코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바이오를 제외하면 내년엔 재미없을 거란 얘기예요.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상까지 왔다. 얘는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NRDO라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리서치는 안 하고, 그쵸, only 디벨롭먼트만 하는 회사, 바이오 회사. 대표적인 게 최근에 상장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그다음에 이미 상장이 된 큐리언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물론 임상 1상, 2상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렇죠. 라이센스 아웃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사도 되죠. 그렇죠.
이제 1상, 이제 2상 진행하고 있지만 얘들은 처음부터 라이센스 아웃이 목적이에요. 그냥 뭐 3상까지 진행이 돼서 FDA 통과 이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는 아주 좋은 물질을 갖다가 잘 인수를 해서 그거를 개발을 잘 해서 이걸 갖다가 빅파마들한테 판매를 한다.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을 한다. 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들은 상업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보면 주식공장TV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죠. 예, 가장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우리나라 바이오벤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어떠한 부류의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예전에 한번 NRDO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좀 이따 잠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1월 달에는요, 여러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우선 메인 트랙 혹은 이머징 트랙에서 발표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사실 다이나믹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의량주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도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동아ST 다 뭐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 우리가 다 봐야 되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 내년도에 그렇죠. 확 뜨는 실적이 확 좋아지는 돈이 되는 그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엘레바는 HLB예요. HLB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HLB도 그렇죠.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항소제약이 관계사죠. 중국의 항소제약이 메인 트랙 발표를 해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그렇죠?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처방이 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파티닙에 대한 병용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 데이터를 메인 트랙에서 이번에 발표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아파티닙이 뭐냐 도대체? 아, 리보세라닙. 그러면 HLB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뭐 제넥신을 비롯해서 ABL바이오, TUM바이오 뭐 많잖아요, 거기.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다 눈여겨봐야 되고요. 특히나 SK바이오팜이 아직 상장 회사는 아닌데요. SK바이오팜이 그렇죠.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FDA에 알츠하이머 관련 치료제가 그렇죠. 판매 허가가 났죠. 그렇죠?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죠. 다 자금 이동을 해서 종목군들이 이제 매기가 이전이 되는데 다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HLB부터 해서 에이프로젠까지 다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투기성인 종목, 투기적인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중간에 SK 바이오랜드라든가 SK 케미칼 글쎄요, 이건 SK 바이오팜이 FDA 통과가 돼서 괜히 얘네들은 상관없는데 SK 바이오랜드는 상관없는데 괜히 이쪽으로 내기가 좀 몰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돈이 될 만한 알테오젠 보세요. 1조 6천억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그렇죠? 돈이 될 만한 알츠하이머 이상 성공한 젠백스도 기술 이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알츠하이머는 지금 현재 치료제가 없어요. 이런 치료를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회사들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치료제가 없는 그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전혀 없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네. 자, NRDO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NRDO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신약을 이제 약을 하나 개발하게 되면 물론 이제 연구부터 해서 개발, 생산, 영업,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CRO라고 있고요. 또 NRDO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NRDO고요. 또 CMO라고 있고 또 CSO라고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FIP, CO라고 FIPCO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어찌됐든 CRO라고 하는 것은 비임상 단계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임상, 그러니까 사람들, 인간 실험 전에, 그러니까 동물 임상이 우리가 이제 비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구개발, 그러니까 비임상, 동물 임상을 대신 해주는 그런 업체들, 임상 대행 업체를 CRO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개발만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를 바로 NRDO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CRO도 개발을 합니다만
NRDO 업체만큼, 그렇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하진 못하겠죠.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여러분 CMO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연구 개발이 다 끝났어요. 아, 우리 약 좀 대신 니네 공장에서 생산만 좀 해다오. 예. 위탁 대리 생산이죠. CMO. 예. 예. 생산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원래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캐시카우는 바로 CMO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영업을 대신 해주는 CSO도 있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셀트리온도 처음에 램시마를 개발했는데 해외 마케팅 판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유럽에 있는 유명한 제약회사랑 CSO 체결을 맺어서 영업을 대신 해주고 대신 판매 세일즈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램시마 SC는 그렇죠. 단독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NRDO 업체들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그죠? 큐리언트, 그다음에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한번 볼게요. 자, 큐리언트. 자, 큐리언트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조정을 아주 21선까지 깔끔하게 잘 받고 오늘 다시 3.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요. 자, 여러분 거래가 많지 않은데 오늘 확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종목 역시도 배당을 회피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나왔다가 오늘 배당이 아니죠. 뭔가요? 그렇죠. 양도세 관련해서 좀 팔았다가 오늘 좀 되사는 그런 어떠한 매매 패턴이 나오지 않는지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네요. 기관들 매수가 좀 나왔었고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네요. 그죠? 큐리언트. 큐리언트도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만간에 한번 큐리언트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쵸? 네. 근데 큐리언트는 최초의 NRDO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 수출을 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주가가 어려웠었죠. 상장 이후로 계속 떨어졌었어요.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이렇게 본다면 큐리언트도 조만간에 그렇죠. 나올 수가 있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장을 했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를 볼게요. 아직 뭐 차트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바닥권은 좀 확인이 된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수치가 나왔어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장된 이후에도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황 자체라든가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타 다른 종목들도 언급 안 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비슷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젠백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젠백스 역시도 내년도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자, 내년에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근데 딱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느냐? 예전처럼 그냥 기대감만 갖고 우리가 뭐 일상 성공했다, 뭐 일상에서 이상 들어간다, 뭐 IN들이 신청했다, 비임상이 종료가 됐다, 이런 거 갖고는 이제 약발이 안 맥힌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업화의 성공 내지는 이 기술 수출 관련된 돈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가시화돼야지만 내년도 바이오 시장에서 주가로 그렇죠.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바이오에 대한 컨택을 해주시면 종목에 대한 컨택을 해주시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려서 소리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긴 연휴 여러분들 잘 좋은 시간 잘 보내셔서 내년도 장세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